우리의 지식과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진실을 탐구하는 여정에 빛을 더합니다.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발견 중 하나가 70년 넘게 우리의 눈앞에 오래된 기록 보관소의 먼지 속에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가 우주시대를 열기 전 우리의 하늘에 존재했던 미스터리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1957년 구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기 전까지 지구의 밤하늘은 순수했습니다. 수천 개의 인공위성과 수백만 개의 우주 쓰레기 파편이 만들어내는 빛의 오염이 없던 시절이었죠.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 쓰레기들이 내뿜는 짧은 섬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오염되지 않은 과거의 하늘이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유럽 이론물리학 연구소 노르디타의 천문학자 베아트리스 비아로엘 박사와 그녀의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우주에 아무것도 쏘아 올리지 않았던 1950년대의 하늘을 기록한 오래된 천문사진 건판들을 분석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팔로마 천문대의 세뮤얼 오스친 망원경으로 촬영된 이 유리 건판들은 디지털화되어 현대 기술로 과거의 하늘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일시적 천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진 건판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광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입니다. 처음 발견된 것은 1950년 4월의 기록이었습니다. 9개의 별개 광점이 하나의 건판에 동시에 나타났다가 그 다음 건판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결함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아로엘 박사의 팀은 연구를 거듭하며 약 30만 개에 달하는 일시적 섬광 현상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과학계를 뒤흔들 만한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 섬광들이 나타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 광점들은 마치 거울이 햇빛을 반사할 때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것과 같은 정반사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소행성이나 운석 같은 자연물은 표면이 거칠어 빛을 넓게 분산시키지만 이 광점들은 마치 매우 평평하고 반사율이 높은, 즉 인공적인 물체가 내는 빛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인공적인 물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지구의 그림자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섬광들이 사진 건판 자체의 결함이나 우연한 노이즈라면 지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영역이든 아니든 무작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물체라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빛을 잃고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연구팀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지궤도 고도인 약 42,000km 상공에서 지구의 그림자 안에서는 이러한 섬광 현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섬광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연구팀의 표현에 따르면 이 현상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내일 당장 초거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확률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무려 21, 9시그마에 달하는 유의미성으로 이는 과학계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진 건판의 결함이라는 가설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 섬광들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실제하는 물체라는 강력한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1957년 이전에 인류가 만든 인공위성이 단 하나도 없던 시절에 지구 궤도에 떠서 태양빛을 반사하던 이 수많은 인공 물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현상들이 나타난 시점입니다. 비아로엘 박사의 연구팀은 이 섬광 현상들이 특정 사건들과 시간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류의 핵실험과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UFO 목격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발견한 가장 뚜렷한 사례 중 하나는 1952년 7월 27일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날은 미국 워싱턴 D.C. 상공에 다수의 미확인 비행물체들이 나타나 군용 레이더에 포착되고 수많은 시민들과 군 조종사들이 목격했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UFO 사건 중 하나인 워싱턴 상공 비행 사건이 벌어진 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핵실험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날 UFO 목격 보고와 함께 이 천문학적 섬광 현상의 빈도가 급증하는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확률적으로 약 3시그마 수준의 상관관계로 이는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마치 인류가 핵이라는 궁극의 힘을 손에 넣고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문턱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그 존재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아주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이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이 참화를 겪으며 민족 최대의 비극을 견디고 있던 바로 그 시기, 전 세계가 냉전의 공포와 핵무기 경쟁에 휩싸여 있던 그때 우리의 머리 위 하늘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아로엘 박사는 이 물체들이 지구 상공 약 4만 킬로미터의 정지궤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지궤도는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감시나 통신의 가장 이상적인 궤도입니다. 연구팀은 당시 지구 궤도에 이러한 물체가 최소 7만 개에서 최대 20만 개까지 존재했을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이 외계의 기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 지구의 고대 문명이 남긴 탐사선일까요? 비아로엘 박사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과학자로서 데이터가 말하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에 진출하기 전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물체가 지구 궤도에 존재했으며 이는 인류의 주요 사건들과 시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물론 천문학계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오래된 사진 건판의 결함일 뿐이라 알려지지 않은 자연 현상일 것이다라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아로엘 박사 자신도 주류 학계로부터 거센 비판과 공격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조합니다. 어떤 반박도 지구 그림자 속에서의 섬광소실 현상과 핵실험 및 UFO 사건과의 시간적 상관관계라는 통계적 사실을 쉽게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데이비드 그러시와 같은 내부 고발자들이나 미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귀 기울여 왔는가? 과학계는 그동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았는가? 비아로엘 박사의 연구는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내부 고발이 더 이상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음을, 과학적 데이터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물체들은 지금도 그곳에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오늘날 정지궤도에 있는 물체들 중 약 70%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미확인 표적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단순히 과거에 쏘아 올린 위성의 파편이나 우주 쓰레기라고 추정할 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1950년대에 그곳에 있던 존재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이 열렸을 뿐입니다. 비아로엘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이 한 일은 잊혀진 과거의 기록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엄밀한 과학의 언어로 세상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계 문명의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류가 알고 있던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하늘의 유일한 주인이라 생각했던 시절, 이미 하늘에는 수많은 눈들이 존재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행성과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때로 불편하고 우리의 기존 믿음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지식과 탐구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영상 공유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우리의 지식과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진실을 탐구하는 여정에 빛을 더합니다.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발견 중 하나가 70년 넘게 우리의 눈앞에 오래된 기록 보관소의 먼지 속에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가 우주시대를 열기 전 우리의 하늘에 존재했던 미스터리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1957년 구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기 전까지 지구의 밤하늘은 순수했습니다. 수천 개의 인공위성과 수백만 개의 우주 쓰레기 파편이 만들어내는 빛의 오염이 없던 시절이었죠.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 쓰레기들이 내뿜는 짧은 섬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오염되지 않은 과거의 하늘이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유럽 이론물리학 연구소 노르디타의 천문학자 베아트리스 비아로엘 박사와 그녀의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우주에 아무것도 쏘아 올리지 않았던 1950년대의 하늘을 기록한 오래된 천문사진 건판들을 분석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팔로마 천문대의 세뮤얼 오스친 망원경으로 촬영된 이 유리 건판들은 디지털화되어 현대 기술로 과거의 하늘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일시적 천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진 건판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광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입니다. 처음 발견된 것은 1950년 4월의 기록이었습니다. 9개의 별개 광점이 하나의 건판에 동시에 나타났다가 그 다음 건판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결함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아로엘 박사의 팀은 연구를 거듭하며 약 30만 개에 달하는 일시적 섬광 현상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과학계를 뒤흔들 만한,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 섬광들이 나타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 광점들은 마치 거울이 햇빛을 반사할 때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것과 같은 정반사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소행성이나 운석 같은 자연물은 표면이 거칠어 빛을 넓게 분산시키지만 이 광점들은 마치 매우 평평하고 반사율이 높은
즉 인공적인 물체가 내는 빛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인공적인 물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지구의 그림자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섬광들이 사진 건판 자체의 결함이나 우연한 노이즈라면 지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영역이든 아니든 무작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물체라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빛을 잃고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연구팀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지궤도 고도인 약 42,000km 상공에서 지구의 그림자 안에서는 이러한 섬광 현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섬광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연구팀의 표현에 따르면 이 현상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내일 당장 초거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확률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무려 21, 9시그마에 달하는 유의미성으로 이는 과학계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진 건판의 결함이라는 가설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 섬광들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실제하는 물체라는 강력한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1957년 이전에 인류가 만든 인공위성이 단 하나도 없던 시절에 지구 궤도에 떠서 태양빛을 반사하던 이 수많은 인공 물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현상들이 나타난 시점입니다. 비아로엘 박사의 연구팀은 이 섬광 현상들이 특정 사건들과 시간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류의 핵실험과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UFO 목격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발견한 가장 뚜렷한 사례 중 하나는 1952년 7월 27일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날은 미국 워싱턴 D.C. 상공에 다수의 미확인 비행물체들이 나타나 군용 레이더에 포착되고 수많은 시민들과 군 조종사들이 목격했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UFO 사건 중 하나인 워싱턴 상공 비행 사건이 벌어진 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핵실험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날 UFO 목격 보고와 함께 이 천문학적 섬광 현상의 빈도가 급증하는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확률적으로 약 3시그마 수준의 상관관계로 이는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마치 인류가 핵이라는 궁극의 힘을 손에 넣고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문턱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그 존재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아주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이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이 참화를 겪으며 민족 최대의 비극을 견디고 있던 바로 그 시기, 전 세계가 냉전의 공포와 핵무기 경쟁에 휩싸여 있던 그때 우리의 머리 위 하늘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아로엘 박사는 이 물체들이 지구 상공 약 4만 킬로미터의 정지궤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지궤도는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감시나 통신의 가장 이상적인 궤도입니다. 연구팀은 당시 지구 궤도에 이러한 물체가 최소 7만 개에서 최대 20만 개까지 존재했을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이 외계의 기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 지구의 고대 문명이 남긴 탐사선일까요? 비아로엘 박사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과학자로서 데이터가 말하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에 진출하기 전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물체가 지구 궤도에 존재했으며 이는 인류의 주요 사건들과 시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물론 천문학계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오래된 사진 건판의 결함일 뿐이다. 알려지지 않은 자연 현상일 것이다라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아로엘 박사 자신도 주류 학계로부터 거센 비판과 공격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조합니다. 어떤 반박도 지구 그림자 속에서의 섬광소실 현상과 핵실험 및 UFO 사건과의 시간적 상관관계라는 통계적 사실을 쉽게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데이비드 그러시와 같은 내부 고발자들이나 미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귀 기울여 왔는가? 과학계는 그동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았는가? 비아로엘 박사의 연구는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내부 고발이 더 이상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음을, 과학적 데이터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물체들은 지금도 그곳에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오늘날 정지궤도에 있는 물체들 중 약 70%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미확인 표적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단순히 과거에 쏘아 올린 위성의 파편이나 우주 쓰레기라고 추정할 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1950년대에 그곳에 있던 존재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이 열렸을 뿐입니다. 비아로엘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이 한 일은 잊혀진 과거의 기록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엄밀한 과학의 언어로 세상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계 문명의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류가 알고 있던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하늘의 유일한 주인이라 생각했던 시절, 이미 하늘에는 수많은 눈들이 존재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행성과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때로 불편하고 우리의 기존 믿음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지식과 탐구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영상 공유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우리의 지식과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진실을 탐구하는 여정에 빛을 더합니다.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발견 중 하나가 70년 넘게 우리의 눈앞에 오래된 기록 보관소의 먼지 속에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가 우주시대를 열기 전 우리의 하늘에 존재했던 미스터리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1957년 구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기 전까지 지구의 밤하늘은 순수했습니다. 수천 개의 인공위성과 수백만 개의 우주 쓰레기 파편이 만들어내는 빛의 오염이 없던 시절이었죠.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 쓰레기들이 내뿜는 짧은 섬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오염되지 않은 과거의 하늘이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유럽 이론물리학 연구소 노르디타의 천문학자 베아트리스 비아로엘 박사와 그녀의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우주에 아무것도 쏘아 올리지 않았던 1950년대의 하늘을 기록한 오래된 천문사진 건판들을 분석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팔로마 천문대의 세뮤얼 오스친 망원경으로 촬영된 이 유리 건판들은 디지털화되어
현대 기술로 과거의 하늘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일시적 천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진 건판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광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입니다. 처음 발견된 것은 1950년 4월의 기록이었습니다. 9개의 별개 광점이 하나의 건판에 동시에 나타났다가 그 다음 건판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결함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아로엘 박사의 팀은 연구를 거듭하며 약 30만 개에 달하는 일시적 섬광 현상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과학계를 뒤흔들 만한,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 섬광들이 나타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 광점들은 마치 거울이 햇빛을 반사할 때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것과 같은 정반사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소행성이나 운석 같은 자연물은 표면이 거칠어 빛을 넓게 분산시키지만 이 광점들은 마치 매우 평평하고 반사율이 높은, 즉 인공적인 물체가 내는 빛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인공적인 물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지구의 그림자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섬광들이 사진 건판 자체의 결함이나 우연한 노이즈라면 지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영역이든 아니든 무작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물체라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빛을 잃고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연구팀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지궤도 고도인 약 42,000km 상공에서 지구의 그림자 안에서는 이러한 섬광 현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섬광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연구팀의 표현에 따르면 이 현상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내일 당장 초거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확률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무려 21, 9시그마에 달하는 유의미성으로 이는 과학계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진 건판의 결함이라는 가설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 섬광들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실제하는 물체라는 강력한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1957년 이전에 인류가 만든 인공위성이 단 하나도 없던 시절에 지구 궤도에 떠서 태양빛을 반사하던 이 수많은 인공 물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현상들이 나타난 시점입니다. 비아로엘 박사의 연구팀은 이 섬광 현상들이 특정 사건들과 시간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류의 핵실험과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UFO 목격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발견한 가장 뚜렷한 사례 중 하나는 1952년 7월 27일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날은 미국 워싱턴 D.C. 상공에 다수의 미확인 비행물체들이 나타나 군용 레이더에 포착되고 수많은 시민들과 군 조종사들이 목격했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UFO 사건 중 하나인 워싱턴 상공 비행 사건이 벌어진 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핵실험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날 UFO 목격 보고와 함께 이 천문학적 섬광 현상의 빈도가 급증하는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확률적으로 약 3시그마 수준의 상관관계로 이는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마치 인류가 핵이라는 궁극의 힘을 손에 넣고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문턱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그 존재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아주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이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이 참화를 겪으며
민족 최대의 비극을 견디고 있던 바로 그 시기, 전 세계가 냉전의 공포와 핵무기 경쟁에 휩싸여 있던 그때 우리의 머리 위 하늘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아로엘 박사는 이 물체들이 지구 상공 약 4만 킬로미터의 정지궤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지궤도는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감시나 통신에 가장 이상적인 궤도입니다. 연구팀은 당시 지구 궤도에 이러한 물체가 최소 7만 개에서 최대 20만 개까지 존재했을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이 외계의 기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 지구의 고대 문명이 남긴 탐사선일까요? 비아로엘 박사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과학자로서 데이터가 말하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에 진출하기 전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물체가 지구 궤도에 존재했으며 이는 인류의 주요 사건들과 시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물론 천문학계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오래된 사진 건판의 결함일 뿐이다. 알려지지 않은 자연 현상일 것이다라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아로엘 박사 자신도 주류 학계로부터 거센 비판과 공격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조합니다. 어떤 반박도 지구 그림자 속에서의 섬광소실 현상과 핵실험 및 UFO 사건과의 시간적 상관관계라는 통계적 사실을 쉽게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데이비드 그러시와 같은 내부 고발자들이나 미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귀 기울여 왔는가? 과학계는 그동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았는가? 비아로엘 박사의 연구는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내부 고발이 더 이상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음을, 과학적 데이터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물체들은 지금도 그곳에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오늘날 정지궤도에 있는 물체들 중 약 70%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미확인 표적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단순히 과거에 쏘아올린 위성의 파편이나 우주 쓰레기라고 추정할 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1950년대에 그곳에 있던 존재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이 열렸을 뿐입니다. 비아로엘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이 한 일은 잊혀진 과거의 기록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엄밀한 과학의 언어로 세상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계 문명의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류가 알고 있던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하늘의 유일한 주인이라 생각했던 시절, 이미 하늘에는 수많은 눈들이 존재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행성과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때로 불편하고 우리의 기존 믿음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지식과 탐구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영상 공유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우리의 지식과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진실을 탐구하는 여정에 빛을 더합니다.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발견 중 하나가 70년 넘게 우리의 눈앞에 오래된 기록 보관소의 먼지 속에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가 우주시대를 열기 전 우리의 하늘에 존재했던 미스터리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1957년 구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기 전까지 지구의 밤하늘은 순수했습니다. 수천 개의 인공위성과 수백만 개의 우주 쓰레기 파편이 만들어내는 빛의 오염이 없던 시절이었죠.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 쓰레기들이 내뿜는 짧은 섬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오염되지 않은 과거의 하늘이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유럽 이론물리학 연구소 노르디타의 천문학자 베아트리스 비아로엘 박사와 그녀의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우주에 아무것도 쏘아 올리지 않았던 1950년대의 하늘을 기록한 오래된 천문사진 건판들을 분석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팔로마 천문대의 세뮤얼 오스틴 망원경으로 촬영된 이 유리 건판들은 디지털화되어 현대 기술로 과거의 하늘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일시적 천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진 건판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광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입니다. 처음 발견된 것은 1950년 4월의 기록이었습니다. 9개의 별개 광점이 하나의 건판에 동시에 나타났다가 그 다음 건판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결함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아로엘 박사의 팀은 연구를 거듭하며 약 30만 개에 달하는 일시적 섬광 현상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과학계를 뒤흔들 만한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 섬광들이 나타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 광점들은 마치 거울이 햇빛을 반사할 때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것과 같은 정반사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소행성이나 운석 같은 자연물은 표면이 거칠어 빛을 넓게 분산시키지만 이 광점들은 마치 매우 평평하고 반사율이 높은, 즉 인공적인 물체가 내는 빛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인공적인 물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지구의 그림자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섬광들이 사진 건판 자체의 결함이나 우연한 노이즈라면 지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영역이든 아니든 무작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물체라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빛을 잃고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연구팀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지궤도 고도인 약 42,000km 상공에서 지구의 그림자 안에서는 이러한 섬광 현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섬광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연구팀의 표현에 따르면 이 현상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내일 당장 초거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확률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무려 21, 9시그마에 달하는 유의미성으로 이는 과학계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진 건판의 결함이라는 가설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 섬광들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실제하는 물체라는 강력한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1957년 이전에 인류가 만든 인공위성이 단 하나도 없던 시절에 지구 궤도에 떠서 태양빛을 반사하던 이 수많은 인공 물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현상들이 나타난 시점입니다. BROL 박사의 연구팀은 이 섬광 현상들이 특정 사건들과 시간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류의 핵실험과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UFO 목격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발견한 가장 뚜렷한 사례 중 하나는 1952년 7월 27일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날은 미국 워싱턴 D.C. 상공에 다수의 미확인 비행물체들이 나타나 군용 레이더에 포착되고 수많은 시민들과 군 조종사들이 목격했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UFO 사건 중 하나인 워싱턴 상공 비행 사건이 벌어진 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핵실험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날 UFO 목격 보고와 함께 이 천문학적 섬광 현상의 빈도가 급증하는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확률적으로 약 3시그마 수준의 상관관계로 이는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마치 인류가 핵이라는 궁극의 힘을 손에 넣고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문턱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그 존재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아주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이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이 참화를 겪으며 민족 최대의 비극을 견디고 있던 바로 그 시기, 전 세계가 냉전의 공포와 핵무기 경쟁에 휩싸여 있던 그때 우리의 머리 위 하늘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BROL 박사는 이 물체들이 지구 상공 약 4만 킬로미터의 정지궤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지궤도는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감시나 통신의 가장 이상적인 궤도입니다. 연구팀은 당시 지구 궤도에 이러한 물체가 최소 7만 개에서 최대 20만 개까지 존재했을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이 외계의 기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 지구의 고대 문명이 남긴 탐사선일까요? BROL 박사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과학자로서 데이터가 말하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에 진출하기 전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물체가 지구 궤도에 존재했으며 이는 인류의 주요 사건들과 시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물론 천문학계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오래된 사진 건판의 결함일 뿐이다. 알려지지 않은 자연 현상일 것이다라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BROL 박사 자신도 주류 학계로부터 거센 비판과 공격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조합니다. 어떤 반박도 지구 그림자 속에서의 섬광소실 현상과 핵실험 및 UFO 사건과의 시간적 상관관계라는 통계적 사실을 쉽게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데이비드 그러시와 같은 내부 고발자들이나 미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귀 기울여 왔는가? 과학계는 그동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았는가? BROL 박사의 연구는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내부 고발이 더 이상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음을, 과학적 데이터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물체들은 지금도 그곳에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오늘날 정지궤도에 있는 물체들 중 약 70%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미확인 표적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단순히 과거에 쏘아 올린 위성의 파편이나 우주 쓰레기라고 추정할 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1950년대에 그곳에 있던 존재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이 열렸을 뿐입니다. BROL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이 한 일은 잊혀진 과거의 기록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엄밀한 과학의 언어로 세상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계 문명의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류가 알고 있던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하늘의 유일한 주인이라 생각했던 시절, 이미 하늘에는 수많은 눈들이 존재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행성과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때로 불편하고 우리의 기존 믿음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지식과 탐구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영상 공유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우리의 지식과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진실을 탐구하는 여정에 빛을 더합니다.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발견 중 하나가 70년 넘게 우리의 눈앞에 오래된 기록 보관소의 먼지 속에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가 우주시대를 열기 전 우리의 하늘에 존재했던 미스터리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1957년 구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기 전까지 지구의 밤하늘은 순수했습니다. 수천 개의 인공위성과 수백만 개의 우주 쓰레기 파편이 만들어내는 빛의 오염이 없던 시절이었죠.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 쓰레기들이 내뿜는 짧은 섬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오염되지 않은 과거의 하늘이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유럽 이론물리학 연구소 노르디타의 천문학자 베아트리스 비아로엘 박사와 그녀의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우주에 아무것도 쏘아 올리지 않았던 1950년대의 하늘을 기록한 오래된 천문사진 건판들을 분석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팔로마 천문대의 세뮤얼 오스친 망원경으로 촬영된 이 유리 건판들은 디지털화되어 현대 기술로 과거의 하늘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일시적 천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진 건판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광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입니다. 처음 발견된 것은 1950년 4월의 기록이었습니다. 9개의 별개 광점이 하나의 건판에 동시에 나타났다가 그 다음 건판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결함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아로엘 박사의 팀은 연구를 거듭하며 약 30만 개에 달하는 일시적 섬광 현상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과학계를 뒤흔들 만한,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 섬광들이 나타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 광점들은 마치 거울이 햇빛을 반사할 때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것과 같은 정반사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소행성이나 운석 같은 자연물은 표면이 거칠어 빛을 넓게 분산시키지만 이 광점들은 마치 매우 평평하고 반사율이 높은, 즉 인공적인 물체가 내는 빛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인공적인 물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지구의 그림자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섬광들이 사진 건판 자체의 결함이나 우연한 노이즈라면 지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영역이든 아니든 무작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물체라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빛을 잃고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연구팀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지궤도 고도인 약 42,000km 상공에서 지구의 그림자 안에서는 이러한 섬광 현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섬광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연구팀의 표현에 따르면 이 현상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내일 당장 초거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확률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무려 21, 9시그마에 달하는 유의미성으로 이는 과학계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진 건판의 결함이라는 가설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 섬광들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실제하는 물체라는 강력한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1957년 이전에 인류가 만든 인공위성이 단 하나도 없던 시절에 지구 궤도에 떠서 태양빛을 반사하던 이 수많은 인공 물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현상들이 나타난 시점입니다. 비아로엘 박사의 연구팀은 이 섬광 현상들이 특정 사건들과 시간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류의 핵실험과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UFO 목격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발견한 가장 뚜렷한 사례 중 하나는 1952년 7월 27일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날은 미국 워싱턴 D.C. 상공에 다수의 미확인 비행물체들이 나타나 군용 레이더에 포착되고 수많은 시민들과 군 조종사들이 목격했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UFO 사건 중 하나인 워싱턴 상공 비행 사건이 벌어진 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핵실험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날 UFO 목격 보고와 함께 이 천문학적 섬광 현상의 빈도가 급증하는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확률적으로 약 3시그마 수준의 상관관계로 이는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마치 인류가 핵이라는 궁극의 힘을 손에 넣고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문턱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그 존재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아주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이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이 참화를 겪으며 민족 최대의 비극을 견디고 있던 바로 그 시기, 전 세계가 냉전의 공포와 핵무기 경쟁에 휩싸여 있던 그때 우리의 머리 위 하늘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아로엘 박사는 이 물체들이 지구 상공 약 4만 킬로미터의 정지궤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지궤도는 특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감시나 통신의 가장 이상적인 궤도입니다. 연구팀은 당시 지구 궤도에 이러한 물체가 최소 7만 개에서 최대 20만 개까지 존재했을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이 외계의 기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 지구의 고대 문명이 남긴 탐사선일까요? 비아로엘 박사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과학자로서 데이터가 말하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에 진출하기 전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물체가 지구 궤도에 존재했으며 이는 인류의 주요 사건들과 시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물론 천문학계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오래된 사진 건판의 결함일 뿐이다. 알려지지 않은 자연 현상일 것이다라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아로엘 박사 자신도 주류 학계로부터 거센 비판과 공격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조합니다. 어떤 반박도
지구 그림자 속에서의 섬광소실 현상과 핵실험 및 UFO 사건과의 시간적 상관관계라는 통계적 사실을 쉽게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데이비드 그러시와 같은 내부 고발자들이나 미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귀 기울여 왔는가? 과학계는 그동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았는가? 비아로엘 박사의 연구는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내부 고발이 더 이상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음을, 과학적 데이터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물체들은 지금도 그곳에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오늘날 정지궤도에 있는 물체들 중 약 70%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미확인 표적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단순히 과거에 쏘아 올린 위성의 파편이나 우주 쓰레기라고 추정할 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1950년대에 그곳에 있던 존재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이 열렸을 뿐입니다. 비아로엘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이 한 일은 잊혀진 과거의 기록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엄밀한 과학의 언어로 세상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계 문명의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류가 알고 있던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하늘의 유일한 주인이라 생각했던 시절, 이미 하늘에는 수많은 눈들이 존재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행성과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때로 불편하고 우리의 기존 믿음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지식과 탐구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영상 공유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우리의 지식과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진실을 탐구하는 여정에 빛을 더합니다.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발견 중 하나가 70년 넘게 우리의 눈앞에 오래된 기록 보관소의 먼지 속에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가 우주시대를 열기 전 우리의 하늘에 존재했던 미스터리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1957년 구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기 전까지 지구의 밤하늘은 순수했습니다. 수천 개의 인공위성과 수백만 개의 우주 쓰레기 파편이 만들어내는 빛의 오염이 없던 시절이었죠.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 쓰레기들이 내뿜는 짧은 섬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오염되지 않은 과거의 하늘이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유럽 이론물리학 연구소 노르디타의 천문학자 베아트리스 비아로엘 박사와 그녀의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우주에 아무것도 쏘아 올리지 않았던 1950년대의 하늘을 기록한 오래된 천문사진 건판들을 분석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팔로마 천문대의 세뮤얼 오스친 망원경으로 촬영된 이 유리 건판들은 디지털화되어 현대 기술로 과거의 하늘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일시적 천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진 건판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광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입니다. 처음 발견된 것은 1950년 4월의 기록이었습니다. 9개의 별개 광점이 하나의 건판에 동시에 나타났다가